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약속드렸던 조선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예약 영상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쯤 보시는 분들은 지금 시장이 어떨지 좀 예상이 안 돼요. 횡보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출장을 다녀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하나 준비하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오면 또 많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작년부터 제가 조선업을 계속 강조했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2019년 말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왜 조선업 비중을 계속 확대하고 있었느냐? 자,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도래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2019년 영상에 말씀드렸던 거죠. 이 밑에 있죠?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선박 교체 시기가 됐어요. 선박 교체 시기가 주기가 20년입니다. 20년 넘은 선박이 전체 선박 중에 약 40% 이상이 돼요, 지금 현재. 그럼 교체해야겠죠, 선박을. 그래서 일단은 조선업의 그 슈퍼사이클이 도래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LNG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볼 만한데, 일단은 첫 번째, 친환경이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LNG 수요가 늘어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친환경 연료 수요 증가에 조선업계가 LNG선 앞세워 기지개를 켜고 있다. 친환경 연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지정학적 리스크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러시아가 노드스트림이라는 걸 유럽으로 꽂아가지고 가스를 수출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위태위태한 겁니다. 독일이 시겁했죠. 독일이 걔들 그 가스를 충분히 축적을 못 해가지고 난리를 칠 뻔했는데, 이번에 또 다른 도움을 받아서 자기들이 원했던 양만큼 충전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그거는 떠나서 유럽 쪽에 에너지에 대한 좀 불안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거 러시아한테 계속 받는 거 이거 맞아?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카타르 등으로 통해서 LNG를 수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들은 파이프관으로 뚫어놓지 않았잖아요. 그럼 뭘로 옮겨야 돼요? LNG 운반선으로 옮겨야 되죠. 그래서 러시아 침공으로 많은 것을 느낀 유럽이 LNG선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카타르에서 계속 수주를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유럽에서 계속 콜이 오고 있으니까 배달을 해야 돼요. 배달하려니까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수주를 한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0년 주기가 넘은 배들을 새로 건조하는 것도 있겠지만 추가적인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녹아났다는 겁니다. 요게 약간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뭐 대두 가격이 상승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요렇게 좀 산업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좀 부가적으로 설명드릴게, 친환경 관련 추가 이슈가 있어요. 자, 평형수 처리 장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뭐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 시장이 한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조선 기자재 관련주가 여기서 반사수혜를 볼 겁니다. 요 규제 관련해서는. 규제가 하나 더 있죠. 황산화물 함유량을 규제했죠. IMO 2020입니다. 이건 지난 영상을 보시면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LNG 추진선에 대한 니즈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LNG 추진선에 대한 최강자가 한국조선 3사라고 하죠. 스크러버 금지 확산의 꽃망울. 스크러버 관련주는 약간 좀 또 이게 명가 암이죠. 자, 그리고 후판 가격. 조선에는 배를 건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후판 가격입니다. 후판 가격. 원가를 내려야겠죠. 이 후판 가격이 계속 치솟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조선업을 압박하고 있었는데 지금 안정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광석 가격이 하락 중이에요. 그럼 후판도 가격이 하락하겠죠. 그리고 수요가 점차 감소하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이 철광석을 빨아들이는 나라가 중국이었는데, 중국이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철광석 수요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근데 걔들은 원래 목표로 했던 양을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 후판의 생산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는 주는데 공급이 늘잖아요. 그럼 가격은 안정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후판 가격이 안정될 것이다. 자, 그리고 수주 방식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조선업은 헤비테일 수주라고 합니다. 헤비테일 수주. 계약금, 중도금 10%씩 받고
마지막에 인도할 때 60%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그 다음에 1, 2, 3차 중도금, 그 다음에 마지막 인도할 때 60%. 그래서 이게 꽤 오랫동안 건조를 하는데 막판에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재료랑 인건비랑 다 들어가야 되는데 돈은 나중에 받으니까 지금 운영 자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조선 관련주들이 유상증자를 꽤 많이 합니다. 유상증자를 하면 굉장히 또 주가가 흔들리잖아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좋은 거죠. 유상증자를 한다는 건 무언가 수주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 나중에 돈을 많이 받겠구나. 유증으로 가격이 떨어질 때 약간 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조선업에 대한 그 사이클을 이해하고 있으면. 근데 헤비테일 수주 방식에서 이게 갑과 을 관계예요. 그러니까 조선사가 을이면 헤비테일 수주를 하는 거고 조선사가 갑으로 변하면 헤비테일 수주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와서 계약금 10% 줄게. 중도금 10% 줄게. 이게 헤비테일 수주 아니야? 원래는 스탠다드 수주가 맞습니다. 근데 헤비테일 수주로 계속 요구를 했던 거예요. 나중 돼서는 그렇게 와서 요구하면 그럼 너네 거 안 만들어 지금 주문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될 거잖아요. 현재는 톱 헤비 방식으로 바뀌고 있답니다. 보시면 헤비테일에서 톱 헤비로 바뀌고 있다. 조선업계 계약 방식 바뀌나 이거는 조선업계가 점점 더 유리한 입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봤던 그 친환경 그리고 LNG 운반선 추진선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알겠죠. 이래가지고 유증 우려도 감소하고 그러면 갑의 입장이 됐으니까 나머지 또 이슈가 있겠죠. 뒤에 있습니다. 자, 성과가 상승하는 겁니다. 적자 수주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흑자로 전환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보시면 선가 인덱스를 보시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LNG 운반선 가격 추이를 보시면 점점 상승하고 있죠. 이제 흑자 수주로 바뀌고 조선업계가 갑의 입장으로 바뀔 타이밍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력 이슈가 있어요. 인력 이슈. 이 인력 이슈는 해결이 좀 필요합니다. 보시면 외국인 고용 제한 없앴지만 조선업 구인난 여전. 조선업 세계 1위라지만 열악한 처우에 일손이 떠난다. 10년째 같은 월급 한 조선소의 속사정. 조선업 인력난 외국인으로 해결? 채용 안 돼. 이런 이슈가 있어요. 지금 이게 최근 뉴스입니다. 즉 거제도에 조선업 능숙한 노하우가 풍부한 인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긴 해요. 근데 이 인력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게 중요하겠죠. 인건비 자체가 이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퍼센테이지가 배를 하나 건조하는데. 그래서 인건비를 좀 올려주고라도 좀 데려오는 게 중요해 보여요. 자, 그러면 왜 현대중공업을 선택했냐라고 하면 수주 규모나 도크 여력을 본 겁니다. 보시면 여기 현대중공업이 도크가 3개가 비었죠. 삼성중공업이 도크가 1개가 비었죠. 나머지는 꽉 찼어요. 현대미포조선은 중형선을 건조하죠. 얘네도 굉장히 유리한 종목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현대중공업을 선택한 이유는 모든 게 다 비슷하지만 수주 규모라든가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한 신뢰도라든가 그리고 도크가 여력이 있느냐 추가 수주가 가능하냐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한국조선해양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대중공업이 나오자마자 바로 갈아탔죠. 갈아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가를 찍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중을 굉장히 엄청나게 크게 매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상승했을 때 크게 산을 3번 그리는 걸 보고 마지막 산에서 추가 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떨어졌죠. 이제 여기서 제가 만약 더 떨어지면 크게 하락이 나올 건데 그때 다시 저는 추가 매수할 예정입니다. 어차피 전 굉장히 유리한 가격에 잡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른 문제인데 이렇게 큰 산을 이렇게 3번 그리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렇게 큰 산을 그릴까요? 그럼 여기서 상승했을 때 하락할 이유가 있었는데 여기서 왜 반등했으며 여기서 왜 다시 하락했고 왜 다시 여기서 반등하고 왜 다시 여기서 하락하고 여기는 왜 다시 반등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그럼 여기서 볼 수 있겠죠. 자,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자,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지금 현재 기술적 추세상 요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채널이 하나 올라갔어요. 가격대에 업그레이드를 한 겁니다. 이제 여기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한동안 좀 오래 걸리겠지만 아니면 바로 반등해 줄 수도 있어요. 한동안 오래 걸리겠지만 여기서 안착을 성공한다. 3중 바닥을 찍는다 라고 하면 여기서는 상승이
담보돼 있다는 거죠. 예전에 그 조선업 슈퍼사이클 이전에 가격 상승한 거 보시면 조선업의 파워가 엄청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그 업종 중에 하나예요. 반도체를 필두로 조선업도 우리나라 대표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앞으로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그 TMI일 수도 있는데 본행제 관련 그 종목도 있습니다. 본행제. 이거는 얘기가 길어가지고 그냥 나중에 썰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조선 관련해서 전문 지식이 많은 분들도 많고 하지만 제가 아는 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이 기자재 관련주 중에 본행제를 만드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한국카본이라든가 몇 가지 종목이 있는데요. 이 LNG 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들으세요. 마크 3가 있고 넘버 96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가장 큰 차이점은 대우조선해양의 이 넘버 96의 방식은 본행제를 쓰지 않습니다. 예, 현중 3중이 그 건조하고 있는 마크 3 방식만 본행제를 써요. 그러면 한국카본은 현중 3중에 그 본행제를 팔겠죠. 그럼 얘들의 매출의 캐파가 정해지는 겁니다. 어찌되었건 현중 3중이 만드는 배에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좀 더 외연을 확장하려면 추가적으로 사주례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대우조선해양의 방식이 그 넘버 96 슈퍼 플러스라는 방식이 새로 나옵니다. 요거는 그 또 LNG 그 날아가는 비율이 있어요. 요거는 다음에 설명할게요, 진짜. 그래서 요 LNG 날아가는 비율을 더 개선해서 넘버 96 슈퍼 플러스가 좀 더 매력적인 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얘들은 근데 본행제를 써야 돼요. 본행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본행제를 추가 수출할 여력이 대우조선해양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뉴스가 나왔죠. 한국카본이 세계 최초로 넘버 96 슈퍼 플러스 타입 본행제를 수주했다라는 겁니다.